이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전적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의 두뇌의 선택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증된 과학적인 분야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후성 유전학이라고 했습니다. 에피제네틱스라고 했습니다. 이 에피라는 것은 유전인자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인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유전인자를 이렇게 풀려져 있는 유전인자를 아주 타이트하게 묶을 수 있는 이 메틸기, 이 메틸기를 유전인자에게 보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산다면 나쁜 유전인자를 묶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에피제네틱스를 통한 건강 복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신앙 시청을 하시면서 이번 올해 첫 2달 동안 많은 내용들을 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 2번에 연이어서 통섭의 또 다른 강의를 또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개념의 통섭, 큰 줄기를 잡는 강의인데요. 근육과 뼈의 건강을 이제 서로 아우러지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회도 함께 아우러져서 또 어우러져서 영육 간의 건강을 또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함께 통섭하는, 함께 줄기를 잡고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야기하는 시간을, 대화의 시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육과 뼈의 통섭입니다. 올해의 가장 큰 그림은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마을을 만든다. 그 다양한 주제가 있었는데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은 통섭으로 다양한 우리의 신체적인 영적인 건강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육과 뼈의 통섭.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더는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 리더인가요? 팔로워는 뒤에 가는 것이 리더인가요? 아니면 뒷전에 있는 리더도 있나요?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도 있죠. 근데 사실은 리더와 이 팔로워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나의 건강만 챙길 것인가, 아니면은 한 마을의, 한 사회의 건강을 함께, 행복을 함께 챙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자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리더는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사회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리더고, 팔로워는 무엇을 받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팔로워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해주는 것이 없는가라고 매일 고민을 하다 보면 불만만 생기죠. 근데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이 없는가라고 고민하면 불만보다는 뭔가 함께 사람을 모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리더는 어르신이고요, 팔로워는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르신으로 남아 계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노인으로 혹시 전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근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암 환자가 한 6개월이 지나면 이렇게 보시면은 건강했던 그 근육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부스하는 다리가 오른쪽인데요.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운동 부족, 그 다음에 골다공증, 그 다음에 근육 위축증이 이제 함께 생기는 현상을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하시면, 꼼짝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위축되는 것이 근육이고, 그 다음에 뼈가 약해지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체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근육과 뭐가 약해져요? 뼈가 한없이 약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움직이면 살고 누워있으면 죽는다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축증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 다리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가? 내 다리가 이런 모습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가? 근육 위축증, 골다공증.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근육과 뼈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옛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조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식은 조조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굉장히 뛰어나서 큰 형인 조비의 질투를 항상 받았어요. 그래서 큰 형이 이 조비라는 사람이 이 조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줄이자면, 이 조식에게 네가 그렇게 똑똑해서 많은 대소신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 내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낼 것이다. 문제를 낼 텐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너는 추방당하거나 제거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문제를 냈냐면, 내가 칠보를 걷는 사이에 형제라는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시를 지어라. 네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데 칠보 안에 시를 지을 수 있으면 내가 살려주고, 칠보 안에 시를 짓지 못하면은 너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식이 칠보 안에 딱 시를 짓는데 이 시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기 보면 자두 연두기 두제 부중읍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 이 시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보통 운자를 앞자를 주면은 끝내기가 쉬운데 운자를 읍하고 급이라는 뒷자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운자 그 뒷자를 맞추어서 칠보시를 지어야 7발자국 내에 이 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였는데 7발자국 내에 이 시를 짓는데요. 이 시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두연두기, 콩을 태워 콩대를 태워 콩을 볶는다. 소단에 콩이 우는구나. 자두연두기 두제 부중읍. 본시 동근생,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본시 동근생, 한 뿌리에서 자라났는데,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상전 하태급, 어찌 이리 급하게도 볶는가. 여기 형제라는 단어 안 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콩대는 형이고 콩은 동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콩대를 태워 콩을 볶는다. 그 솥 안에 볶여지는 콩이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본시동근생, 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상전 하태급, 어찌 이리도 급하게 볶아대는가. 이 시를 이 시를 들었던 또 많은 대소신료들과 이 형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감동하면서 이 형의 모습이고 동생의 모습인데, 이 조식이라는 동생이 이 조비를 감동시키는 장면인데요. 한 뿌리에서 자라났는데 어찌 이래도 서로 급하게 볶는가.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 이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곳에 살면서 서로 볶아대는 관계가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뼈와 근육 한번 생각하시면서 뼈와 근육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뼈의 세대에 가까울까요? 근육의 세대에 가까울까요? 여러분들은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좀처럼 변하지 않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요. 뼈에 가깝습니다. 근육은 어때요? 잘 늘어났다 줄어났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소위 세대로 따지자면 나이 드신 세대는
뼈에 해당이 되고 좀 젊은 세대는 근육에 해당이 되는데 뼈하고 근육이 본시 동근생이에요. 그렇죠? 근데 분리돼서 존재할 수 있는가? 100세를 지향하는 그 지금 시대에 우리가 왔는데 지금 이제 노인 아파트 따로 만들고 소위 노인 아파트, 그렇죠? 어르신 아파트가 노인 아파트 따로 만들고 retirement village, 그렇죠? 은퇴한 그 은퇴 마을을 따로 만들어서 격리시키는 것이 과연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사실은 뼈와 근육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붙어서 움직이면서 뼈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튼튼해지듯이 함께 통섭할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제 오늘 강의의 화두입니다.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 같은 곳에서 나왔는데 서로 과연 비난할 이유가 있는가? 서로 복가될 이유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태도를 함께 가질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마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건강식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게 되면 우리 몸속의 피는 독을 많이 갖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또 해독 프로그램을 하고 또 무슨 금식 프로그램을 하고 단식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복가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환경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생의 관계가 일단은 유지되어야지, 조성되어야지 여러분들과 저희가 건강식 생활의 원칙을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근육과 뼈는 서로 다른 곳에서 왔는가? 아닙니다. 같은 곳에서 왔고요. 위치에 따라서 유전자가 나타나는 모습이 다를 뿐이다 라고 나왔는데 사실 근육하고 뼈는 같은 단세포에서 왔죠. 정자와 난자가 합친 다음에 세포 분열을 통해서 속에 있는 기관은 뼈로 변하고 바깥으로 피부 쪽으로 나타나는 기관은 근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전방은 피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시 동근생이에요. 같은 기관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같은 원래 한 세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근육과 뼈는 서로 공존하면서 공생하는 그러한 그 관계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근육은 뼈에 붙어야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해서 뼈하고 분리가 되면 근육이 어떻게 운동을 합니까?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근육이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도 운동이 되고요.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또 뼈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뼈에 붙어 있어야 하고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뼈는 근육의 움직임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공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지금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진보와 보수가 같이 협력할 수 없다. 또 성경적으로는 은혜 따로 진리 따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통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께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태도고 건강한 마을을 만드는 건강한 생각이에요. 뼈는 그러면 변하는가? 근데 좀 변해야지 좀 적응을 할 수 있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듣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젊은 세대는 조금 연세든 세대에게 또 연세든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요. 안 통한다. 그런데 특별히 변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 뼈는 변하는가? 과학적으로 보니까요. 구조와 기능은 유지하지만 뼈 자체가 사실은 3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롭게 변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뼈도 안 변할 것 같은 뼈도 3년이 되면 변한다 하는 겁니다. 뼈가 어떻게 이제 망가지느냐 하면은요.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연골이 점점점 이 관절에서 약해지고 연골이 없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뼈가 뼈끼리 막 부닥치면 그러면 이제 관절염이 생겨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뼈가
빨갛게 염증으로 부어오르는 모습이죠. 이것이 관절염입니다. 근데 이 관절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한 달 전에 강의드렸던 몸속에 불을 끄는 물과 같은 무지갯빛깔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더 한번 들으시기를 원하시면 몸속에 불을 끄는 물과 같은 무지갯빛깔 음식에 대한 DVD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다양한 무지갯빛 음식을 드시면서 움직이셨을 때 연골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뼈가 어떻게 되는가? 뼈는 사실 실제적으로 어떻게 3년 안에 바뀌냐면 스스로 뼈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창조주께서 이렇게 고안해 놓으신 거죠. 뼈가 옛날 그 뼈는 여기 보면 아스티오클라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옛날 뼈를 이렇게 먹어 없애 치웁니다. 청소하는 거예요. 옛날 것은. 그리고 새로운 부속품으로 다시 뼈를 만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뼈도 계속 재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재생력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좀 약해지는데 그 재생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뼈하고 근육이 서로 붙어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은 어떤 현상이냐면 서로 채워지는 것보다는 비워지는 것이 더 심해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비워지는 것을 막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뼈와 근육과 힘줄이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뼈, 근육, 힘줄에 대한 그 말씀이 있어요. 욥기 10장 9절에 보면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였거늘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해서 이 욥기 차원에도 보면은 옛날부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의 신앙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뼈와 근육과 힘줄은 처음부터 만들어졌을 때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힘줄입니까? 근육입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킬리스건이에요. 지금 이 뼈가 있고요. 뼈가 있고 근육이 있어요. 뼈하고 근육이 있는데 뼈하고 근육을 연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힘줄이라 그러죠. 힘줄이라 그러는데 혹은 건이라 그러는데 이 힘줄이 딱 끊어지면 뼈도 꼼짝 못하고 근육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뼈하고 근육이 함께 일할 때 이것을 지탱해내는 그 구조가 뭐냐 하면은 뼈와 근육 사이에서 그 둘을 붙들고 있는 이 힘줄인데요. 근육은 근육대로 따로 있으려고 그러고 뼈는 뼈대로 따로 있는 거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진보 내진 보수 세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세대를 꽉 붙잡고 있는 중간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뼈로 남거나 근육으로 남아있는 것보다는 이 중간 세대로 남아서 우리의 그 사회가 보수와 진보, 소위 유지하는 것과 발전하는 것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이 필요한데, 이 건강에 대한 그 신체적인 구조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튼튼해지려면 운동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킬리스라는 인물을 보면 여기 전쟁 때 이 아킬리스를 이길 수 있는 장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킬리스가 그 기고만장하던 그 장수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아킬리스 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아킬리스 이름을 딴 아킬리스 건을 그 힘줄이 화살에 의해서 관통이 됐을 때 꼼짝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와 근육이 분리되는 그러한 그 관통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그 뼈와 근육의 통섭을 보면 이것은 다리뿐만 아니라 온 몸이 여러분들이 움직이고자 하는 모든 신체가 뼈와 근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힘줄이 있죠? 텐던. 예. 인대는 뼈와 뼈끼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연합하는, 통섭하는 기관이고요. 힘줄은 근육과 뼈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묶어 놓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밤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빛나려면 캄캄한 배경이 있어야 돼. 그렇죠? 별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배경이 있어야지 이 별빛이 빛납니다. 그래서 별은 품는 하늘이 있어야 빛난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많아요. 한참 지금 비춰야 되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연세가 들었다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러한 별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주셔서 별들이 빛날 수 있도록 하면 하늘의 별이 하늘이 별 때문에 환하게 비추어지듯이 이 사회에도, 이 캄캄한 사회에도 많은 별들과 그 품는 하늘 때문에 밝히 빛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별은 하늘에 감사하고 하늘은 별을 감싸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러한 그 통섭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신체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그런 지혜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뼈를 건강하게 하면 내가 뭐를 먹어야 되냐 이러한 생각들을 우선 하시는데 연구 자료에 의하면 뼈를 건강하게 할 때 이제 칼슘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칼슘 정제를 드십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 많이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우유를 드십니다. 그런데 칼슘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여러분들의 몸이 그 칼슘을 흡수해서 뼈로 다지지 않으면 이게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슘이 뼈로 흡수가 되려면 칼슘뿐만 아니라 인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란이라는 영어로 보시면 이제 보론이라는 또 무기질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다양하게 있을 때 뼈가 생산이 되는데 이 뼈가 다져지고 더 튼튼해지려면 이 뼈가 중력에 가해져야 되거든요. 뼈가 중력에 가해지면 다시 중력에 가해지는 뼈가 건강해집니다. 근데 중력에 가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근육인데요. 근육하고 뼈의 공통점, 근육과 뼈의 공통점은 둘 다 무엇이 필요하다? 칼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칼슘 정제를 드셔서 뼈를 튼튼하게 하시는 것과 또 우유를 드셔서 칼슘을 섭취해서 또 뼈를 튼튼하게 하시는 것과 칼슘이 듬뿍 들어있는 채소와 또 이제 우유 대신에 두유를 드시는 것 비교를 했는데요. 우유는 2컵 이상 하루에 섭취하게 되면 골절률이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동물성 물질, 동물성 음식은 지나쳤을 때 항상 후유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성도 물론 모든 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있지만 채소 중에서 근대가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유가 우유보다는 칼슘이 덜 들어있는데 흡수하는 것은 4배가 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사실 적은 양을 섭취해도 뼈가 되는 그 가능성은 우유를 4배를 많이 마시는 것만의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뭐는 없을까요? 뼈 골절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채소와 두유를 충분히 드시면서 칼슘이 흡수가 되면 근육이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을 통해서 뼈가 튼튼해지고 뼈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중력을 가해지면, 그렇죠? 지금 근육을 움직이니까 뼈의 중력이 가해지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뼈가 튼튼해지고 또 움직이면서 근육이 강해지기 때문에 근육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뼈와 근육이 공생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생입니다. 그렇죠? 뼈와 근육이 어떻게 통섭하면서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혹시 보수 세대와 진보 세대가 어떻게 함께 통섭할 수 있을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건강 기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더 건강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을을 만드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